두 번 했는데 하는 분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팀끼리도 교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다르네요, 한국하고. 진짜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 달랐던 것 같아요.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QUT 가든포인트 캠퍼스에서 마스터 오브 IT 학업하고 계시는 신예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QUT에서 마스터 오브 IT 공부하고 있는 29살 신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주에서 IT 학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에서 그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UI UX 부서에서 웹 디자이너로서 일하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기획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전에는 IT 마스터 과정을 가서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이나 개발 부분을 배우면은 디자인이랑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니까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IT 마스터 과정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왜 네. QUT를 선택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브리즈번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해 주셨던 분이 정말 자세하게 이제 브리즈번 IT 과정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어쨌든 QUT가 IT 쪽에서는 그래도 브리즈번이랑 퀸즐랜드 내에서 입결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졸업을 하고 또 일을 구할 때 선후배들의 커넥션이 되게 탄탄하고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QUT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IT 지금 학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3번째 학기 끝내고 지금 방학 기간 중이고요. 다음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과목을 들으셨어요? 저희가 첫 학기에는 이제 8과목을 무조건적으로 배우는데 8과목이 이제 IT의 다양한 분야별로 어쨌든 초반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한 학기당 4과목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일단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8과목이 다 너무 힘들었고 다 너무 어려웠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마스터 과정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랑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웹사이트랑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이제 과목 중에 사이버랑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뭐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과목들을 배우면서 이제 뭐 서버나 저희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더 관심이 가서 진로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발해서 보안 쪽으로 바꾼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부 전공을 정하고 나서 네. 공부를 하면서 재미도 있지만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저희 QUT IT 마스터 과정이 이제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UI UX 부서에서 일을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네트워크나 사이버 보안 쪽은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상태였고 이제 학교를 가면은 어쨌든 전공자 친구들도 이제 없지는 않더라고요. 바첼러를 뭐 IT를 했거나 뭐 다타나 보안을 한 친구들이 조금 많았어서 이제 초반에는 그 친구들을 좀 따라가기가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호주 학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호주 대학은 한국이랑 다르게 절대 평가로 학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들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잘 알려주기도 했고 해서 나중에는 뭐 강의도 도움이 됐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페일 하신 적은 없으세요? 페일 제가 2번 했는데 저희가 첫 학기 때 8과목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 과제가 어떤 과목인지 너무 헷갈릴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온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한 과제에 파일이 3개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나를 제가 해놓고 빠뜨려서 페일을 한번 당했었던 경고도 없이 바로 바로 그냥 어쨌든 그거는 다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다행이다. 두 번째 이제 페일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제 그 디스크립션이 대학원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설명하는 페이지만 막 10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를 하나를 놓쳐가지고 튜터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분명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체크를 못했냐 이렇게 돼서 그것도 어쨌든 지난 학기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는 이제 전에 공부할 때랑 다르게 좀 일부러 가서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많이 도움도 좀 받고 이제 먼저 솔직하게 이 과목 2번째인데 2번째라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오히려 다시 공부할 때 만나서 그 과목도 이제 다행히 패스를 했습니다. 과목을 페일하게 되면은 이제 네. 혹시 COE가 늘어나거나 네. 총 학업 기간이 원래보다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캐치업하게 되나요? 다른 학교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는 방학을 통해서 이제 캐치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고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과목을 하나 페일하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거 과제를 누락을 해서 내 튜터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진짜 뭐 불행하게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패컬티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과목당 그 정해진 fee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쉽지만 페일한 과목의 fee를 더 엑스트라로 내서 예를 들면은 한 학기당 들어야 되는 학점이 48학점인데 저는 페일한 것까지 합쳐서 54학점을 들었었던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과목이 하나 더 늘었었고 세상에. 이제 내야 되는 등록금도 조금 더 많았죠. 졸업 기간은 바뀐 건 아니네요. 네, COE를 늘리거나 뭐 2년에서 2년 반으로 늘어나지 않은 거는 진짜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다행이 아니죠. 혹시 팀별로 하는 팀 과제 같은 것도 있어요? 첫 학기에는 이제 과목이 많았다 보니까 팀 과제가 3개였고 나머지 학기는 2개씩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IT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는 개인 과제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팀 과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QUT에는 뭐 한국 사람도 있지만 뭐 인도 친구들도 많고 뭐 중국 진짜 다양한 국적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팀 과제를 하면은 대부분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랑 공부를 할 때가 많은데 각자 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니까 이 친구는 뭐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저는 또 알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게 되게 팀 과제 할 때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다들 이제 석사 과정이다 보니까 좀 공부에 뜻이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게으르다거나 막 안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친구들은 아직 못 봤고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었던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다 보니까 팀끼리도 교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 팀을 이긴다고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쵸. 다 잘해야 다 같이 점수를 잘 받으니까 팀끼리도 뭐 너희는 이거 어떻게 오류를 풀었어? 우리는 이렇게 풀었어. 아니면은 너희는 뭐 어떤 서버를 써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팀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것도 정말 자유롭게 공유하고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네요, 한국하고. 진짜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 달랐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보면은 내가 이제 IT 학업을 하기 전이라면 어떤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어가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고 싶었다가 나중에 보안으로 바꾼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진로를 늦게 정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IT 과정을 듣기 전에는 IT 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고 넓은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개발만 하겠지 이러고 딱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보안도 있었고 뭐 데이터 쪽도 있고 비즈니스 진짜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내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두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 과목들을 접했을 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쵸. 나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IT 학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IT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좀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거나 아무래도 인터넷이랑 네트워크가 기술이다 보니까 좀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정말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제가 학업을 1년 반밖에 안 했지만 되게 IT 기술이라는 게 트렌드랑 추세 변화에 되게 민감한 산업이라서, 왜냐하면 요즘에 또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흘러가는 뉴스라던가 변화하는 뭐 시대나 세상에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이제 학업도 하시고 그 병행하는 게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에서부터 일을 하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근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24시간 일을 해서 뭐 주 3, 4일 이렇게 일을 했었고, 방학 같은 경우는 근무 제한 없을 때는 사실 일을 좀 많이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학비를 혼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 이어를 할 때도 이제 돈이 필요하고, 사소하게 얘기하자면 졸업생 비자, 뭐 나중에 영주권 비자 생각하면 그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방학 때 이제 일을 많이 한 케이스였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그 질문을 한다면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방학 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뭐 인턴십 같은 거 알아본다든가 뭐 세미나에 조금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졸업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졸업이 내년 8월인데 최대한 빨리 PY를 신청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프로페셔널 이어가 IT 졸업한 친구들을 위해 있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뭐 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리티 보안 쪽으로 가고 싶어서 PY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일단 PY는 무조건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PY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턴십을 알아본다던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PY를 끝내기 전에 보안 쪽에 인턴이나 뭐 풀타임, 파트타임 잡을 구해서 제가 일하고 싶었던 쪽에 그 분야에 일하는 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유학원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많은 맞아요. 유학원 중에 서울 유학 이민을 선택하신 이유가?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됐었고, 처음으로 왔던 유학원이 여기였어요. 상담을 받는데 사실 제가 그때 유학원에 이제 왔을 때는 막 워킹홀리데이 중이었고 주변에 막 학생들도 없었고, 그래서 학생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IT 학교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마스터, 바출러, 디플로마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상담을 왔을 때 그때 이제 상담해 주셨던 분께서 너무 상담을 잘해 주셨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이제 뭐 학생 비자나 그런 IT 과정에 대한 서류들, 그리고 학교들 비교한 뭐 도표 그런 거 파일까지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도 다 이제 읽어보고 학교 결정하는데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서 다른 유학원은 안 가고 이제 바로 여기서 QT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여정을 저희 네네. 서울 유학인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함께 했던 후기
여기 유학원에 와서부터 학생 비자를 받기까지 타임라인을 쭉 봤을 때 정말 너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사실 했거든요. 영어 점수 이때까지 내주세요. 내면은 딱 되고 학비 이때까지 내주세요 하면 딱 내면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쉽게 잘 알려주셔서 입학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입학해서도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학교에 물어보면 좋지만 또 가끔은 이제 학교에서 좀 답장이 느리거나 그럴 때 유학원에 물어봤을 때, 특히 카카오톡으로 물어봤을 때 답장을 되게 빨리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비자든 학교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민이든 간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중간중간에 많이 물어보면서 졸업 전이나 후에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 할 때까지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거의 뭐 챗 GPT다. 맞아요. 정말로 진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여쭤봤고, 제가 생각해도 이런 거 약간 여쭤봐도 되나? 약간 싶은 것도 다 여쭤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QUT에서 IT 학업하고 계시는 신예은님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QUT 학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IT 학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솔 유학이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